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의 기업인 흉상 건립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의회에 건립비 250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요청하는 등 강행에 나섰고 이에 대해 진보와 보수단체들은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제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는데 여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는 예산안 통과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250억 원을 들여 유니스트 부지 산언덕에 60m 높이의 울산을 빛낸 기업인 흉상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적잖은 논란이 일었지만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갖는 등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2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에 250억 원. 김 시장은 기업인 흉상 건립은 울산 경제를 일군 대기업 창업주들에 이어 기업 2, 3세 총수들이 울산을 선산으로 여기며 울산에 더 많은 투자 의욕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 성향의 단체들은 하나같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지금이라도 흉상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울산 시민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쏟아붓지만 단체장의 섣부른 정책 추진으로 우리의 도시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은 흉상 건립과 관련해 울산시장에게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습니다. 흉상 건립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자 한다면 흉상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흉상 건립을 찬성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울산과 나라의 부흥을 이끈 기업인 조형물 건립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기업인 흉상 건립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여당 소속이 다수인 시의회 분위기는 비교적 우호적입니다. 김기한 의장은 언론기고를 통해 흉상 건립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기업인 흉상 건립 사업은 울산시의회에 공이 넘어갔습니다. 울산시의회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흉상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13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울산시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갖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울산 기업인 흉상 건립. 과연 만만치 않은 반대 기류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15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영령들의 애국 애민 정신을 되새기고 제출된 울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에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기업 정책을 통해 울산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며 시의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안수일 의원과 손명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가졌습니다. 안수일 의원은 울산의 자랑인 심리대 숲을 살리기 위해 심리대 숲 산책로를 지금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이고 생육과 이식이 필요한 구간은 잠정 폐쇄하는 등 대숲을 살린 후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손명희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위기에 미리 대비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의회의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원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는 원전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원전 산업을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며
운영기간은 1년, 위원은 8명으로 구성됩니다. 원전특위가 구성돼 운영에 들어가면 제8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특별위원회는 기업 민생 규제 개혁, 특위 등 모두 6개로 늘어납니다. 올해 울산시 해외사절단이 이뤄낸 세일즈 외교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광역시 위상에 맞는 전담 조직 구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김혜경 박사는 최근 펴낸 울산경제사회 브리프에서 지난 3월 울산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지역 해외사절단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산업협력과 투자 약속 등의 성과를 냈다며 이처럼 물고 트인 울산형 세일즈 외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 전담 조직은 지방외교 역량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순환보직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방산 기술력을 보유한 영국의 밥콕과 K 잠수함 수출을 위한 협력에 나섭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HD 현대중공업 한영석 부회장과 존 하위 밥콕 최고기업 업무 책임자,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수출용 장수함 사업을 위한 기술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2021년 밥콕과 한국형 경항공모함 설계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게 됐습니다. 방어진 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이 준공돼 동구와 북구의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제 준공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기환 시의회 의장, 권병호 국회의원, 김종훈 동구청장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하수처리량 확대를 반겼습니다. 방어진 하수처리 시설은 지난 2005년 8월 준공 이후 하루 10만 톤의 용량을 갖추고 동구와 북구 지역의 하수를 처리해왔지만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하수량 증가로 증설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에는 모두 668억 원의 국시비가 투입됐으며 이번 사업으로 하수처리 용량은 하루 14만 톤으로 늘어나 동구와 북구 지역의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초로 전 울산시장에 어제 울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차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은 해당 사업가를 만난 기억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다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4명을 증인 신문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송 전 시장 측은 민원 담당 공무원 등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송 전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6일에 열립니다. 울산 장애인 부모회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주택 사업이 예산이 없어 6월부터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사업 지원 예산이 5월을 끝으로 중단됨에 따라 중증 장애인 입주자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추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와 매매값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는 거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본격 회복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6월 5억 후반대였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입주권이 지난달엔 7억 선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기간 남구의 또 다른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매매값도 2달 만에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울산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과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울산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14% 올라 서울과 세종, 경기, 충북, 인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일부 아파트의 반등 움직임에 울산의 전체 아파트값 하락세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지만 회복세로 보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금리가 높은 데다
울산 지역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4천여 가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물량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급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금리가 안정이 되더라도 이제 그다음 단계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좀 지켜보지 않을까요? 확산되고 있는 전세 기피 현상도 주택시장 회복의 걸림돌입니다. 잇따르는 전세 사기 피해는 다세대와 연립주택과 같은 빌라 선호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실제로 올해 울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 10건 중 9건이 아파트 거래, 반대로 비아파트에 해당하는 빌라 거래는 1건에 불과했습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추가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울산 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돼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산업용에 준하는 소상공인 전용요금제도 신설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과 규칙으로 이러한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은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로 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울산대는 이번 사업에서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 지역화학 분야 중견기업인 코스모화학, 코리아 PTG를 컨소시엄으로 연계해 2차 전지 분야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시는 이번 사업에 향후 5년간 울산대에 64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남구청이 태화강 둔치에 조성한 생활 밀착형 실외정원, 태화강 그라스 정원이 공사를 마치고 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정원은 4,300제곱미터 면적에 산책로와 벤치 등 쉼터를 조성하고 화이트 뮬리와 버베너 등 그라스류와 다년생 초화 19종, 1,237본이 식재됐습니다. 남구청은 태화강 하부에 매년 유채와 항암 코스모스 등 1년생 초화류를 식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태화강 번용교부터 명총교 구간에 총 63억 원이 소요되는 태화강 그라스 정원 마스터 플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바둑진흥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울산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이자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바둑의 활성화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둑 지원 조례안은 이장걸 의원 외 14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제239회 울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에서 상영작 가운데 4편의 배리어 프리 콘텐츠로 선보입니다.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장애로 인한 제약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화면 음성 해설과 대사, 소리, 음악 정보를 자막과 음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국은 오는 8월까지 배리어 프리 상영작의 모든 자막과 녹음을 완료하고 직접 사용자들에게 감수를 받아 완성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오는 10월 영남알프스에서 열리는 울주 트레일 9피크 대회 참가자를 오는 8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트레일러닝은 아무런 장비 없이 산길을 뛰는 신종 산악 레포츠로 올해 4번째를 받는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대회는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를 출발해 코스별로 영남알프스 9개 산을 오른 뒤 출발 지점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며 완주자에게는 완주 메달과 기념품이 주어집니다. 울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돼 재단안전 특별교부세 2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도로의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최근 3년간 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명청교에서 양정 1교까지의 태화강 둔치 억새단지 자전거도로와 북구 시래동 일원 동천 자전거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
특히 울산시는 지원 교부세 2억 원에 12억 원을 더해 전체 4억 원을 들여 700m 구간의 자전거 도로의 폭을 확장하고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를 분리해 안전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중구청은 행정체험 참여자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30명을 모집하며 여름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울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19세에서 39세의 대학생이며 중구청 정책사업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제출하면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